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광안리 해변에서 골직한 스포츠 축제가 연이어 펼쳐집니다. 이른바 수영구용 스포츠 투어리즘의 시험 무대가 될 예정인데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수영구는 최근 한국 비치발리볼 연맹과 2025 광안리 국제여자 비치발리볼 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제배구연맹이 승인한 세계대회로 정부의 지자체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성사됐습니다. 대회는 오는 8월 14일부터 나흘간 광안리 해변 특설 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요즘 광안리가 젊은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트렌디한 장소로 주목받고 있는데 저희 수영구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살리면서 지역만의 매력을 담아낼 수 있는 스포츠 행사가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광안리가 보는 바다에서 즐기는 바다로 나아갑니다. 수영구의 올해 핵심 사업인 수영구형 스포츠 투어리즘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경기 관람과 관광 자원, 문화 콘텐츠를 묶어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구상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면서 SUP 체험을 즐기고 주변 맛집과 카페를 방문하는 등 스포츠를 매개로 지역 경제까지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수영구형 스포츠 투어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13일과 14일에는 지난해에 이어 부산 국제 장대 높이뛰기 대회가 열립니다. 해변에서 펼쳐지는 장대 높이뛰기 대회는 부산이 유일합니다. 9월에는 올해 처음으로 스케이트보드 페스타가 개최됩니다. 9월 전국 대회와 함께 2달간 광안리 서브 구역 옆에 스케이트보드 체험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광안리를 대표하는 서브 대회도 오는 6월 부산 시장배를 시작으로 9월 전국 대학교 대항전과 어린이 꿈나무 대회까지 연이어 펼쳐질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서구 송도해수욕장과 암남공원을 잇는 해안산책로가 태풍 피해로 폐쇄된 지 5년 만에 다시 개방됩니다. 피해 복구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서구 송도 해안 산책로가 폐쇄된 건 지난 2020년 5월입니다. 산책로 일부 구간에 낙석이 발생해 길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9월엔 2개의 태풍이 연이어 상륙해 산책로 대부분이 훼손됐습니다. 해안 산책로가 폐쇄되면서 갈매길을 찾은 방문객들은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지 벌써 5년째. 이를 모른 채 찾은 방문객들은 아쉬움에 발길을 돌립니다. 임낭 해수욕장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걷고 있거든요. 그 중간에가 지금 4-1 구간인가 여기거든요. 근데 왔는데 여기가 막혀 있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계속 걸어가면은 또 이렇게 가지니까요. 개통이 지연된 이유는 보상 때문입니다. 산책로 일부가 개인 사유지에 조성된 데다 소유주가 구조물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5월에 그 해안 산책로 부지 중에 일부 사유지 토지 소유주가 공사를 위한 토지 사용을 좀 반대하고 그리고 토지 보상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진행했고 그래서 2023년 11월에 토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서구는 지난해 6월 사업 설계를 마치고 8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서야 구조물 공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경관 조명과 CCTV 그리고 방송 설비 등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구는 12일부터 임시 개방에 들어갑니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전 설비가 완료되는 10월부터는 상시 개방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해안 산책로 정비 사업엔 토지 보상비 40억 원을 비롯해 모두 6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들도 각종 행사를 줄줄이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이미 계획이 마무리된 행사도 있어 일부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수영구는 5월 말 개최 예정이었던 수영구민 수업 대회를 6월 중순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5월 29일과 30일 치러지는 사전투표 진행 등 선거 업무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5월 31일이었는데요. 이제 요날 선거 업무와 맞물리면서 선거 업무의 이제 원활한 추진과 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6월 14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남구도 4월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5.6도 사랑 걷기 대회와 5월 24일로 예정된 UN 남구 청소년 축제를 연기했습니다. 지자체들도 선거일 전 60일부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사업 설명회나 직능단체 모임, 경로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시기에 열어야 하거나 전통축제 등은 개최 가능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다양한 행사가 계획돼 있는 만큼 일부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서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 전용 극장이 있습니다. 바로 한영석 자유아동극장인데요. 지난해 71년 만에 복원돼 개관했죠. 그동안 공연은 모두 무료로 진행됐는데요. 15일부터는 유료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키다리 아저씨의 마술 같은 풍성 공연이 펼쳐집니다. 아이들의 환호성은 사라질 줄 모릅니다. 한 달에 2번 한영석 자유아동극장에서 볼 수 있는 공연입니다. 이외에도 비누방울 공연이나 인형극을 비롯해 동화 구경과 동요교실, 영화 상영도 합니다. 모두가 무료입니다. 이렇다 보니 공연은 매번 매진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9월 개관 이후 극장을 찾은 관람객은 9,300여 명. 극장 관람석이 160석인데 1회 공연에 150여 명이 찾았습니다. 서구는 아동극장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15일부터는 유료 관람으로 전환합니다. 유료 전환 이유는 예약을 하고 오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 노쇼 때문입니다. 군은 관람객 설문조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매번 공연을 할 때마다 관람객이 저희가 160석인데 160석이 꽉 찹니다. 꽉 차는데 노쇼가 굉장히 많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도 금액을 조금 책정을 하면 노쇼라는 부분이 예방이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도 문화 공연을 관람하는데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이런 교육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관람료는 성인이나 아동 구분 없이 1인 3,000원입니다. 예약 시 누리집이나 현장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서구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50%, 다자녀 가정은 30%, 10명 이상 단체는 20% 감면됩니다. 군은 관람 수입금으로 더 많은 체험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구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정해 매일 3회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이틀 연속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불과 300m 떨어진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계속되는 땅 꺼짐에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앞 도로입니다. 행인들이 지나고 1, 2분 뒤 오토바이 한 대가 통과하는 순간 도로가 아래로 꺼져버립니다. 14일 오전 7시쯤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지. 여기 전지순 봐보 있어요. 이런 건물로 넘어진다고 생각해봐. 안 그러면 뭐 차나 지나가다 차는 내려 앉아봐봐. 버스도 많이 다니는데. 땅 꺼짐 크기는 지름 3m, 깊이 2m로 사상구에 따르면 굴착 과정에서 도로가 함몰된 것으로 일반적인 땅 꺼짐과는 발생 원인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량 통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현장 설명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파일이 막아져 갖고 파일이 지지하고 있다 아닙니까? 대행 차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유실대가 문한데 이런 게 아니니까. 하지만 지난해 9월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고 하루 전인 13일에도 200m 거리에서 지름 5m, 깊이 5m 크기로 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선 3년간 14차례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은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 꺼짐이 발생한 곳 바로 옆 전신주입니다. 전신주가 아래로 내려앉았고 전기시설은 파손됐습니다. 땅 꺼짐 사고 하루 전 새벽 2시 40분쯤 전신주에서 스파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근 상인은 최근 들어 전신주가 계속해서 내려앉았고 그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다 찌러지잖아, 그죠? 네. 또 이러다 보면 전기 감전도 지금 이러다 보면 전기 감전 될 수도 있잖아요. 비가 오고 이러면 지금 눈으로 보기도 그렇고 지금 약 1m 정도 내려앉았어요. 지금 치마가 되고 있다는 얘기. 또 싱크홀이 언제 날지 모르겠다는 항상 불안한 마음. 뿐만 아니라 땅이 갈라지고 꺼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겁이 나죠. 혹시나 우릴까 했는데 역시나가 꺼져버리니까 엄청 겁이 납니다. 이 바닥도 지금 평평했는데 가운데 꺼진 거고 자기네들이 임시적으로 아스팔트 쳤지만 불안하죠. 사상구는 한 개 차선을 막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땅 꺼짐으로 내년 말로 예정된 사상하단선 개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해군 부사관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인 부산해군 과학기술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교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부산시와 시교육청, 지역대학과 기업들이 공동으로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금융 해군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부산시와 시교육청, 지역대학 그리고 기업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교육부 공모 사업인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이 목적입니다.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되면 5년간 35억 원에서 45억 원 규모의 교육부 특별 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에서 10개 이내의 협약형 특성화고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산에서는 부산관광고, 부산진여자상업고, 부산해군과학기술고 3곳이 관광금융, 해군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에 참여합니다. 시를 포함해 관련 분야 총 15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현장 실습 기회와 취업 연계를 약속했습니다. 또 대학 측은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서 관련 분야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으로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교육과 지역 산업의 연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4번이나 유찰된 끝에 수혜계약으로 겨우 공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접근도로 역시 그 전철을 밟고 있는데요. 2번 유찰 끝에 공사비를 올렸지만 3번째 입찰에도 참여 업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9년 개항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가덕신공항 접근도로는 강서구 송정동과 공항을 연결하는 9.3km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1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자 선정 입찰에 나섰지만 입찰에 응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책정된 예산은 5,583억 원. 터널과 교량을 동시에 건설해야 하는 고난도 공사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공사비인데다 공사기간 6년 2개월 역시 너무 짧다는 게 업계 반응입니다. 곧바로 2차 입찰이 시작됐지만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차 입찰 역시 유찰.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 경쟁 구도를 만들어 그중 한 곳을 선정하는 게 규정이지만 한 곳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는 물가 인상을 반영해 공사비 160억 원을 증액해 다시 입찰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마감된 3차 입찰에도 참여 업체는 없었습니다. 업계는 50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부지조성공사의 경우
4차 유찰 끝에 유일하게 참여해온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접근도로 사업은 한 곳도 입찰에 나서지 않고 있어 수의계약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9년 개항을 위한 빠듯한 공사들이 시작부터 계속해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의 건설공사장과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무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사업을 진행하며 신고조차 하지 않거나 살수시설 등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에서 골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한 업체입니다. 골재를 파쇄하고 선별하는 과정 내내 주변 일대가 온통 먼지로 뿌였습니다. 작업 내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지만 물을 뿌리는 살수시설은커녕 방진 덮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건설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또 다른 업체. 수송 차량인 덤프트럭이 지날 때마다 먼지 바람을 일으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27곳을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수사 결과 총 27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적발 업체들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 8곳, 수송 차량 세련 및 측면살수 등 이들 업체들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명령 이행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인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건설 공사장과 건설 폐기물 처리업 등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150곳을 기획 수사한 결과입니다. 특히 골재 생산업체의 경우 도심 외곽 지역 주변에 주택이 없는 점을 이용해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불법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의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대기오염을 일으키며 호흡기 질환이나 친밀관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만큼 시민 건강의 지키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상구 오랜 수건이던 덕포동 한일시멘트 부지 개발이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내년 3월 한일시멘트가 떠난 뒤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48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978년 세워진 한일시멘트 부산공장은 인근에 부산도서관이 들어서고 재개발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소음과 분진, 교통사고 등의 민원이 빗발쳤고 이전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한 부동산 개발 회사가 공장 부지를 매입한 데 이어 최근 부산시는 이 사업을 공공기여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공공기여 협상은 사업자가 건물을 짓기 위해 용도 변경 또는 건축 규제 혜택을 받고 그에 따른 이익으로 공공시설물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지난달 부산시에 최종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16,000제곱미터 부지에 486세대 공동주택 3개 동을 짓고 172억 원을 들여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과 공연장을 갖춘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9월 사업자와 공공기여에 대한 본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한일시멘트 부지 개발 사업은 부산 6번째 공공기여 협상 대상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서 해운대구 한진CY 부지와 기장군 한국유리부지, 사하구 한진중공업 부지 등이 공공기여 협상으로 추진됐지만 건설 경기 부진으로 착공이 미뤄지는 등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 부지 사업이 얼만큼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사하구 도시철도 신평역 맞은편엔 든든한 한 끼를 찾는 사람들의 참새방앗간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 사람들의 소울푸드 돼지국밥과
시원한 막국수를 파는 식당입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주방엔 펄펄 끓는 육수솥이 3개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끓이는 이유가 뭘까요? 통사골뼈를 100kg 넣어서 저희가 10시간 이상 구워서 이렇게 육수를 냅니다. 육수가 다 이제 온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육수가 다 틀려서 저희 그 3번 육수를 다 모아서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덕포동에서 돼지국밥집을 했던 어머니의 손맛에 직접 개발한 레시피를 더해 지금의 돼지국밥이 탄생했다는데요. 또 다른 효자 메뉴인 막국수는 손수 뽑은 면에 특제 소스가 더해져 시원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저희가 주 메뉴가 돼지국밥이다 보니까 여름에 고객님들이 어떤 메뉴를 또 하면 좋아하실까 생각하던 중에 막국수를 하게 됐어요. 사장님의 열정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국밥집의 꽃, 맛있는 배추김치와 깍두기도 직접 담근다고 합니다. 돼지국밥에 뛰어든 지 올해로 13년. 그 노력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돼지국밥 분야의 한식 대가로 당당히 인정받은 데 이어 올해는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만큼 단골도 늘었는데요. 저는 진짜 찐 단골입니다. 거의 한 10년? 10년 가까이 지금 거의 매주 한 2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진짜 국밥은 진짜 저는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찾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간편히 먹을 수 있는 밀키트를 개발해 택배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코로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가 다 이렇게 식당에 와도 식사를 잘 안 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집에서 보통 집에서 쇼핑몰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음식들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 좀 이제 코로나 시기를 좀 이기기 위해서 밀키트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열정맨 사장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저희를 국밥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부산에 오시면 꼭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노력하는 국밥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 아침 최저기온은 약 12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 초반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주 중반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상승하여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아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